아까 우리 출발할 때 임대인 값은 무슨 약속을 했더라? 정해진 기간 동안 내 건물을 사용 수익을 하게 할 것을, 사용 수익을 하게 할 것을 약정했다. 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임차인이 3년 기간 동안 내 건물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자기가 약속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임대인은 무슨 의무를 진다? 사용 수익을 하게 할 의무를 진다. 사용 수익을 하게 하려고 하면 건물을 넘겨줘야 돼, 안 넘겨줘야 돼? 넘겨줘야 되겠죠. 건물을 인도해야 될 것이고 고장이 나면 고쳐줘야 되겠죠. 수선 의무를 질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임대인의 의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에 목적물 인도 의무 돼 있죠. 일단 건물을 넘겨줘야 될 것이고 2번에 수선 의무 돼 있죠.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쳐줘야지. 그런 의무를 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고쳐야 된다. 근데 이 수선 의무는 꼭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수선하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애당초 임대인이 임대료를 150을 달라 하니까 임차인이 50만 원 깎아달라. 그러니까 임차인이 뭐랬어? 임대인이 50만 원 깎아줄 테니까 사소한 고장은 임차인이 네가 고쳐가면서 쓸래 하니까 임차인이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게 수선 의무 면제특약이야. 근데 전기수도가 고장이 난 거야. 그럼 누가 고쳐야 될까? 임차인이 고쳐야 되는 거예요. 되죠? 그러면 수선 의무 면제특약을 맺었다면 어디까지 면제될 거냐? 사소한 그 고장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지만 대파손이라든지 본질적인 설비 교체는 면제 특약을 맺더라도 면제가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누가 해야 될까? 임대인이 수선이 됩니다. 그렇게. 수선은 면제 특약에 있으면 무조건 면제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거만 조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자, 수선 의무 봅니다. 수선 의무. 첫째 줄. 사용 수익을 함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적극적 의무의 내용으로서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진다. 그 다음에 동아리 2번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를 위한 사용 수익에 적합한 구조를 유지하게 할 의무까지는 없다. 그 말은 임차인이 그 건물을 빌려가지고 만약에 음식점을 하고 싶다, 횟집을 하고 싶다. 그럼 뭘 해야 돼? 간판도 달아야 되고 수도권도 만들어야 되고 주변 설비도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 거는 임대인이 해줘 안 해줘? 안 해준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일단 넘어가시고 넘어가서 판례박스 밑에 동그라미 4번 줄을 쳐.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이 부담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가 줄 치고. 그런데 면제태를 맺더라도 그 면제의 범위가 전체입니까? 소규모 수선입니까? 통상적인 소규모 수선에 국한되기 때문에 대파손이라든지 기본적인 설비 교체는 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래서 밑에 판례 박스에서 밑에서 셋째 줄 봅니다. 밑에서 셋째 줄. 소규모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끊고 대파손이라든지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인 설비 교체 이런 것들은 수선은 면제 특약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 부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방해 제거 의무 봤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임차인이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3자 A가 무단으로 들어와가지고 임차인의 건물 사용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임대인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 사람을 내보내줘야 쪼가내줘야 되겠지. 사용 수익을 하게 할 걸 약속했으니까. 임차인이 사용 수익에 방해를 받으면 제거를 시켜줘야 됩니다. 방해 제거 의무를 진다. 그 다음 비용 상환 의무. 전기수도가 고장이 나가지고 임차인이 200만 원 들어가지고 수도 수리를 했습니다. 이게 뭐야? 필요비죠. 목적물을 유지 수선하는 데 들어간 필요비. 근데 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임대인은 200만 원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지. 임대인이 고쳐야 될 것을 누가 대신 고쳤다? 임차인이 대신 고쳤으니까 임대인은 200만 원만큼 부당이득을 취했죠. 근거 이득을 봤으니까 이건 돌려줘야 된다. 그것이 비용 상환 의무입니다. 필요비나 유익비는 돌려줘야 된다.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은 아까 우리 본 대로 매매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도 유상계약이니까 담보 책임이 문제된다. 타이틀만 보시면 돼요. 내용은 안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임대인의 보호 의무 되어 있죠. 보호 의무는 일반적인 임대차에서는 없어요. 요거는 숙박업과 같은 공중적객업소의 경우에만 있는 겁니다. 보호 의무, 임대인의 보호 의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갑의 건물을 어리 빌려가지고 중개사 사무실을 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보호 의무를 진다면 저녁 내에 뭘 해야 될까? 보초서고 있어야 되는 거야. 혹시 도둑이 들까? 불이 날까? 그게 보호 의무인데 그런 것까지는 없다 이거지. 그런데 숙박은 그렇지 않습니다. 갑이라는 우리 판례 보면 여인숙 판례가 있어. 갑이라는 70대 할머니가 여인숙을 하는 거예요. 여인숙. 요새는 여인숙이 참 귀하죠, 그죠? 젊은 애들은 여인숙이 뭔지 모르는 애들도 있다. 여인숙이 뭐고 물어보니까 이름이에요? 자꾸 인숙이 이름이에요. 자꾸는 여인숙. 어떤 사람은 또 여자들만 자는데요. 자꾸. 근데 여인숙 할머니가 여인숙을 하고 있는데 2층에 그 손님이 3명이 들은 거예요. 투숙객이 3명이 잠자고 있는데 옆집 여인숙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게 옮겨 붙은 거예요. 그럼 여인숙 할머니는 어디 살고 있노? 1층에 있겠죠, 그지? 여인숙 안 가봤어요? 여인숙 가보면 옛날에는 여인숙 가기도 하고 있잖아요. 수학여행 가고 이러면 여인숙 가잖아. 예. 여인숙 가면 1층에 입구에 안내실이 있다니까. 안내실에 할머니가 앉아있고 계단을 타서 올라가면 2층에 이제 자는 방이 있고 이렇게 있겠지. 그럼 불이 난 거야. 옮겨 붙었어. 그러면 여인숙 할머니는 보호 의무가 있기 때문에 투숙객들은 먼저 대피를 시키고 마지막으로 빠져나야 되는데 불이 나니까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1등으로 놓은 거야. 1등으로. 할머니가 1등으로 나와버리고 불이야 불이야 하고 있는 밑에서. 그러니까 이제 잠자는 사람들이 밑에 대피를 못 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이 경우에 할머니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할머니가 불 지른 건 아니잖아. 그런데 할머니가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책임을 져야 돼. 이게 보험이야 보험. 여인숙이 하룻밤 자는 건 임대차이 아니야. 임대차지. 이게 단기 임대차 아닙니까? 방을 빌리고 대가를 줬으니까 그것도 임대차죠. 그러니까 가서 자는 것도 임대차라고. 그러니까 보통의 임대차는 이런 보험은 없는데 여인숙, 찜질방, 그 다음에 무슨 목욕탕 이런 같은 공중적객업소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무슨 의무를 지운다? 보호 의무를 지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동안에 이번에 그 판례가 나와 있죠. 일시사용을 임대차에 해당하는 숙박계약의 경우에 숙박업자는 고객의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임대인이 권리는 시험에 안 오니까 안 봐도 됩니다. 임대인의 권리는 뭡니까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봐라. 임대인의 권리는 뭐죠? 생각해봐. 임대인의 권리를 뒤집으면 임차인의 의무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임차인의 의무가 뭡니까? 차임지급 의무를 지니까 임대인은 차임지급 청구권을 가진다 이러면 되지. 이거 그림을 잘 이해를 하면 된다. 이거. 됐죠? 그럼 내려가서 임차인의 권리, 여기 이제 중요한 거야. 임차인의 권리. 자, 임차인의 권리는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뒤집으면. 임차인의 권리는 뒤집으면 임대인의 의무가 될 거 아니야. 아까 우리 실컷 본 게 임대인의 의무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시면 된다니까? 임대인은 무슨 의무를 진다? 사용 수익을 하게 할 의무를 지니까 임차인은 무슨 권리를 가진다? 사용 수익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면 되겠지. 사용 수익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그게 임차권 아니야. 사용 수익권을 가진다. 그래서 동안 1번 임차물의 사용 수익권 줄치고.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첫째 주.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용법에 따라 그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무실로 빌렸다. 그러면 용도가 뭐예요? 사무실이니까 어떻게 써야 돼? 사무실로 쓰면 되지. 그런데 막 노래방을 하고 되는데 안 되겠지, 그지? 식당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용도 위반이니까 약속 위반 아니야. 계약 위반이죠. 그때는 뭐 기간 만료전이라도 나가라 이렇게 해주겠지. 그 다음 2번 대항력 줄치고. 임차권의 대항력 줄치고. 이건 아까 봤다, 그지? 어떻게 하면 대항력이 생기죠? 가장 깔끔한 건 등기죠. 그래서 내려가서 니은 임차권의 등기 줄치고. 임대차의 등기. 등기를 하면 그 뒤에 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가 와서 나가라 했을 때 등기된 임차권자는 대항력이기 때문에 나간다 못 나간다? 못 나간다라고 제3자에게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못 나간다. 그리고 기간 끝난 뒤에도 나가라 이러면 임차인이 뭐래? 보증금 1억 받기 전에 못 나간다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도 누가 책임져야 돼? 신소유자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대항력 갖추기 이전에는 전 소유자가 보증금 책임지고 대항력 갖춘 이후에 주인이 바뀌면 신소유자가 책임지고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나가라 이러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실혼 소유자고 보증금 주세요.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냥 나가야 돼. 그래서 대항력을 갖추면 신소유자가 기간도 보증금도 책임을 진다. 여기 부동산 임대차의 등기.
그래서 법전에 줄을 치면 되겠죠. 621조 2항을 봅니다. 법전에 줄을 치 2항.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언제부터?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이 제3자가 이제 주로 보면 신소유자야.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도 못 나간다. 이게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게 대항력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런 뜻이죠. 그때부터야. 또 이 길부터 이러면 틀려. 등기를 하면 그때부터고 언제는 이 길부터요? 아까 주택임대차 상간대체에서 주민등록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그건 이제 특별법 문제고 민법상은 그런 게 없어요. 이것이 중요하다 있죠. 622조. 디귿 타이틀 옆에다가 건물의 소유를 목적하는 토지임대차 옆에다가 주종관계 이렇게 딱 적어놔야 되겠죠. 아까 여기서 우리가 봤죠. 주종관계. 지하 부리나? 우리는 똑똑하니까 지하도 알죠? 모르나? 지금 본지 얼마 안 됐구만. 우리 뭘 하고 싶어? 건물을 짓고 싶어. 근데 땅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갑이 땅을 어떻게 했다고? 임대차로 빌린 다음에 그 위에 건물을 지었고 지은 건물에 3월 1일 날 뭘 했다고? 보존 등기를 마친 거예요. 근데 이 토지 임차권과 건물 소유권은 무슨 관계다? 주종 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3월 1일부로 주에 등기를 하면 그 효력이 어디 미친다? 종에도 미치기 때문에 이 임차권은 3월 1일부터 뭐가 생긴다? 임차권 자체에 등기를 한 것처럼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토지가 5월 1일 날 매매를 통해서 병행계로 팔려갔어. 병행이 지금 신소유자죠. 그리고는 임차인 너를 찾아서 나가달라 했을 때 임차인은 임차권 자체에는 등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등기가 안 돼 있지만 대항력은 있다 없다? 3월 1일부로 대항력이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소유자에게도 못 나갑니다 라고 대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에 등기를 하면 그 효력이 종에도 미치기 때문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는 그 자체에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건물에 등기를 하면 언제 대항이 생긴다고? 다음날 즉시 대항이 생기는 거예요. 즉시 대항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제3자에게도 대항을 한다고 한다. 제3자의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뜻이죠. 거절할 수 있는 힘이. 622조가 중요한 조문입니다. 그래서 또 1번 1항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줄이죠.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기를 안 했죠. 안 하더라도 뭘 등기했다고 그 밑에 줄.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 주죠. 지상 건물이 뭐고? 주죠. 주에 등기를 하면 그 효력이 어디도 미친다? 임차권에도 미치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서도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신소유자에게도 못 나갑니다. 이렇게 미칠 수 있죠. 주종관계를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항을 보니까 건물이 뭡니까? 주죠. 건물은 주고 토지 임대차는 종아이가. 그런데 건물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매실 또는 후패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주가 죽었단 말이지. 그럼 대항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한 거예요. 임대차는 소멸한 게 아닙니다. 대항력이 소멸한 거지. 임대차에 만들어진 대항력이 소멸한 거예요. 후패. 노후돼서 건물이 폐기 상태가 됐다 이런 뜻이죠. 후패된 때. 건물이 노후돼가지고 못 쓰게 됐다. 후패. 그 다음 쭉 내려서 판례 박스 밑에 리얼 봅니다. 줄 한번 쳐볼까?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줄 치고 주택, 상가, 동그라미 치고 요거는 굳이 등기할 필요가 없다 했죠. 그래서 특별법상 주택은 첫째 줄 같은 머리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상가는 둘째 줄 같은 머리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한 때야 신청이야. 신청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때는 또 틀리는 거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언제부터? 그 밑에 줄. 다음 날부터. 다음 날은 뭐라 하죠? 한자로 이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글로 하면 다음 날. 한자로 하면 뭐라고? 이길, 오전, 0시 이런 이길, 오전 0시부터 뭐가 생긴다? 대항이 생긴다. 그러니까 주택을 빌리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3월 1일 날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사 들어가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럼 대항이 언제 생긴다고? 3월 2일 오전 0시부터 등기된 것처럼 대항이 생긴다. 그날 알고 그 다음 날 2일부터 생기는 거예요. 2일 오전 0시부터 대항이 발생한다. 그 다음 넘어가시고 비용상한 청구권. 아까 말한 대로
임대인이 고쳐야 될 전기 수도를 임차인이 고친 거 아니야. 아까 200만 원 들었죠? 그럼 나갈 때 비용 받아가 못 받아가? 받아가야지. 비용을 청구할 수도. 필요비든 유익비든 다 받아갑니다. 필요비 유익비는 우리가 점유권 할 때 가수할 때 봤죠, 그죠? 필요비는 뭐예요? 유지, 수선, 보존에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전기, 수도, 공사 비용 이런 게 보존 필요비죠. 필요비 받아가고. 유익비는 뭡니까? 가치 증가죠. 땅을 빌렸는데 길이 없다. 그래서 임차인이 뭘 했다? 5천만 원 들어가 길을 닦았더만 땅값이 한 7천만 올랐다. 그게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개량을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유익비거든. 그런데 차이점은 필요비는 현존할 여부가 없고 소모품에 들어간 게 현존 여부를 관계없이 받아가는데 유익비는 뭐야? 증가된 가치가 현존한다는 전제하에 누구의 선택에 따라서 땅을 돌려받는 사람이 회복자 아니야.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서 투입 비용 또는 증가된 가치를 받아간다. 우리 가수원에서 본 거하고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그걸 그대로 끌고 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점유권에서는 필요비든 유익비든 둘 다 언제 받아간다? 목적물 반환시에 받아간다. 점유권에서는. 그런데 임차권에서는 필요비는 즉시 받아갈 수 있고 유익비는 목적물 반환시, 기간 만료시에 받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필요비는 즉시 받아간다. 그게 조금 차이점이지 203조 우리가 저 점유권에서 배운 그 내용을 그대로 끌고 오면 되는 거예요. 필요비는 즉시 받아간다. 그래서 제일 위에 동그라미 1번에 니은을 잘 보세요. 니은. 유익비와 달리 필요비는 지출한 데 줄을 쳐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밑에 줄 그 범위도 줄을 쳐 가액의 현존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에 미친다. 현존 여부를 안 따지고 받아갑니다. 즉시 받아가고. 근데 밑에 필요비는 뭐 증가된 가치가 현존한다는 전제하에 받아간다. 이런 걸 그대로 보시면 되고. 근데 비용을 안 주면 나도 코디나 건물을 돌려줄까 안 돌려줄까? 안 돌려주고 버티는 권리가 뭐죠? 유치권 했지, 유치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왜 유치권이 될까요? 요 200만 원 비용이 어디 들었어? 내가 점유하고 있는 그 건물에 수도 꼭지나 시멘트나 인건비로 스며들어 있는 비용이죠. 그러니까 개연성이 있어 없어? 있으니까 유치권이 돼 안 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체크를 합시다. 자, 어디를 보냐면 485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D가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다? 줄을 쳐. 임차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하여야 한다. 길을 닦았는데 기간 끝날 당시에 홍수가 나가지고 그 길을 싹 쓰고 내려가 버렸다. 그러면 땅을 돌려받는 임대인은 득본 것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비용 받아간다 못 받아간다? 못 받아간다. 그 다음에 리얼은 선택을 누가 하느냐 하는 건데 지출 금액 또는 가치 증가액 중 누가 선택한다? 임대인이 선택하죠. 돌려받는 회복자. 돌려받는 사람이 회복자 아니야. 회복자인 임대인이. 기간 끝나고 돌려받는 임대인이 둘 중 한 개를 선택해서 상환한다. 그 다음 미연 봅니다. 필요비와 달리 필요비는 아까 언제 받아가죠? 지출 즉시 받아갔죠. 그런데 유익비는 계약이 종료한 때 비로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줄치고. 그리고 그 미연의 마지막 줄 이러한 경우 유익비 상환 청구는 이행기에 도달하지 않아서 이건 지금 안 봐도 되겠다.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보지 말고. 그 다음에 행사기간. 행사기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지금 이제 임차인이 수도 수리 비용 200만 원 들었죠. 근데 기간이 끝난 거야. 그러니까 임대인이 와서 뭐랍니까? 임대인이 와서 말하기를 내일 아침에 요 건물에 이사 들어올 사람이 이제 생겼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 중으로 이사를 나가주세요. 그럼 내가 내일 아침에 그 사람한테 이사 들어온 사람한테 보증 받아가지고 200만 원 계좌 입금시켜 줄 테니까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말을 믿고 계좌번호 적어주고 그날 이사를 나간 거예요. 이사를 나갔단 말이지. 그럼 내가 점유권이 있어 없어? 이제 이사를 나가고 열쇠를 딱 넘겨주는 순간 점유권이 없을 수 있죠. 목적물을 반환해버리면 그때부터 몇 개월? 6개월 이내에 비용을 받아야 됩니다. 6개월 넘으면 비용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 받기 전에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가고 버티라. 버티면 뭐야? 유치권이니까. 유치권을 주면서 버티면 되는데 만약에 이사를 나가는 순간 유치권을 뭐 하는 거야? 포기한 거예요. 그냥. 점유를 넘겨주는 순간 유치권이 소멸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돈 못 받으면 못 받는다 이런 뜻이야. 6개월. 목적물 반환시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 줄을 쳐. 비용 상환의 청구는 임대인에게 줄을 칩니다. 목적물을 반환한 후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된다. 6개월. 그런데 니은 비용은 임차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제거이다. 개연성 있죠? 따라서 비용을 받기 전에 안 돌려줘도 되죠? 뭡니까? 유치권이죠?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그
그 다음에 D가 비용상환청구는 임의규정이다. 아까 봤죠? 임대인이 수선을 해야 되는데 임대료를 싸게 받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수선을 하기로 특약이 있다면 그때는 비용을 받아가 못 받아가? 못 받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상환청구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수선 후 면제 특약을 맺으면 비용을 못 받아갈 수도 있고 그때는 유치권도 행사 못 하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넘어가시고 양가로 3번 486페이지 판례박스 밑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주시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은 우리가 저번에 이렇게 봤을 거예요. 부합은 무슨 말이죠? 부합. 아는데 말은 못해. 아는데 말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알아. 근데 설명을 못하겠어. 붙어서, 그러니까 말을 못하면 그냥 글을 읽으면 돼. 부가 묻고 붙었다. 합은 뭐야? 하나로 합쳐졌다. 이러면 돼. 그러니까 부합이 묻고 물건에 다른 물건이 붙어가지고 하나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부합. 그러니까 건물에 페인트 칠을 했다. 독립이야, 부합이야? 페인트가 건물에 딱 붙는 순간 건물의 소유권이 흡수돼 버려. 자, 건물에 도배를 했다. 독립이야, 부합이야? 도배장판 종이가 건물에 딱 붙는 순간 하나로 합치죠. 이게 부합이야. 부속은 뭐예요, 그럼? 부속은 붙기는 붙었는데 하나로 합쳐지지 않고 소속을 같이 할 뿐이다. 이 부속이야. 그러니까 부합물은 팔고 나오면 안 돼. 부합물은 비용을 받아 나가야 되는 거야, 비용을. 네. 아까 수도 고치는데 비용이 200만 원 들었죠? 그러면 시멘트가 건물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 건물하고 한두 번에 돼버리잖아. 수도 꼭지가 건물에 딱 박히는 순간 건물 소유권과 함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 끝나고 나갈 때 수도 꼭지 떼가면 돼, 안 돼? 그건 내 거 아니야. 부합이 되는 순간 수도 꼭지 소유권이 임대인한테 넘어와 버린 거야,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나갈 때 수도 꼭지 값을 주세요. 이렇게 돈을 받아 나가야지. 수도 꼭지를 사세요. 돼, 안 돼? 그건 안 돼. 그러니까 부합물은 매수 청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합물은 비용을 받아 나가야 되고, 부속물은 독립물이기 때문에 팔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봅시다. 저번 주에 우리가 주유소 이야기했죠? 갑의 주유소를 어리 임대차로 3년간 빌려주기로 하죠. 3년. 근데 지상에 뭐가 있더라? 주유기가 있고 땅 밑에는 뭐가 있더라? 유류저장 탱크가 있었다, 이제? 탱크는 독립이야, 부합이야? 부합. 근데 탱크가 구멍이 나가지고 기름이 줄줄 새네. 그래서 임차인이 탱크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럼 그 교체된 새 탱크가 땅속에 딱 묻히는 순간 뭐가 돼버려요? 부합이 되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어디로 가버려요? 임대인한테로 소유권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년 기간 끝나고 나갈 때 임차인이 탱크 파가면 돼, 안 돼? 탱크 파가면 안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탱크 교체 비용을 주세요. 이렇게 비용 상환을 청구해야 되고. 그런데 주유기가 고장이 났어. 자, 고장난 주유기는 누구 거예요? 고장난 주유기는 임대인 거지. 그런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주유기를 교체를 안 하면 장사를 한다 못 한다. 이걸 못할 처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주유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교체하든지 아니면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주유기를 매수해서 교체를 했다. 그런데 그 교체된 주유기는 독립이야, 부합이야? 저번 주에 숙제 내준 것 같은데 길을 가다가 주유소 옆을 지날 때마다 한 번씩 하라 했죠. 뭐라고? 주유기 볼 때마다 뭐라 했는데 주유기 볼 때마다 독한 놈 하고 지나가라 했다 아이가. 독한 놈. 주유기는 독한 놈. 독종 부속의 주유기. 주유기는 뭐라고? 독립물이면서 종물이면서 부속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점주에 본 게 이거 아니야. 독종 부속. 주유소는 주. 왜 주가 개매들하면 정도 들어간다 할 때 본 거 아닙니까? 저번주에 재당을 할 때. 주와 종은 하나야, 별개야? 별개인데 기능이 뭐예요? 주는 목적이고 종은 수단이다. 주유기가 하는 역할이 뭐고?
기름 넣는 거 하지 말고 주유소 영업을 위한 수단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종물이라니까, 종물. 독립물이면서 종물이면서 부속물이야. 따라서 독립물이기 때문에 교체된 주유기는 누구 거예요? 고장난 주유기는 가볍 거지만 어린이 돈을 들여가지고 임차인이 교체했으니까 그 주유기는 주유소에 흡수가 돼, 안 돼? 소유권 흡수가 안 된다니까. 독립돼 있으니까 이거는 누구 거예요? 임차인 거 아니에요, 임차인 거. 임차인 거니까 나갈 때 뭐 한다고? 그 부속물을 사세요. 임차인이 주유기를 떼가갈 수도 있지만 팔고 나갈 수도 있다니까. 그게 부속 매수 청구이에요. 그래서 부속 매수 청구 요건이 임대인이 동의를 받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매수를 해서 교체했다는 전제하에 기간 만료 시에 뭘 할 수 있다? 그 부속물을 팔고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동매부 이렇게 딱 외웁니다. 동매부. 부속 매수 청구권 옆에서 동매부 이렇게 적고. 그리고는 내려가서 이제 의의를 봅시다. 임차인이 부속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으로 되면 줄치고. 구성 부분으로 됐단 말은 독립이야, 부합이요? 부합이 됐단 말이죠. 팔고 나가, 돈 받아 나가. 돈 받아 나가야지. 그래서 임대인의 소유권에 포함되어서 비용 상한의 문제가 생긴다. 됐죠? 이때는 철거할 수도 없고 떼갈 수도 없습니다. 그게 이제 그거는 부합이고. 바로 넘어가서 487페이지 바로 봅시다. 그냥 요건 바로 보다. 요건 가서 여기서 부속물이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 부분으로 되지 아니한 것. 그 말은 독립이다, 부합이다. 독립되어 있단 말이죠.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 자, 주유소에서 주유기는 꼭 필요하다, 필요 없다. 꼭 필요한 물건이죠. 따라서 부속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끊고. 그런데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이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인데, 아까 우리 임대차 건물을 빌려가지고 임차인이 횟집을 하기 위해서 수족관을 만들었다든지 간판을 붙인 것은 그 건물에 꼭 필요한 거예요. 임차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임차인이 영업상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나갈 때 철거를 해줘야지. 임대인 보고 간판 사세요 하면 돼,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유소의 주유기하고 횟집 수족관하고는 성질이 다른 거예요. 독립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팔고 나갈 수 있는 거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주유기 같은 걸 팔고 나갈 수 있지만 수족관 이건 못 팔고 나갑니다. 무슨 요건이 이렇게 있나? 저기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서 487페이지 저 위에 올라가니까 그걸 보지 말고 그냥 법 좀 봅시다. 486페이지 646조 1항을 봅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줄을 칩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 동의에다 동함치고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끊고 임대차 종료 시 줄치고 임대인에 대해서 줄을 쳐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동의를 받아서 아까 주유기를 교체했죠. 그건 팔고 나갈 수 있다. 언제? 종료시. 종료시니까 중간에 말이죠.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해가지고 중간에 쫓겨나가는 사람은 팔고 나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2항을 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줄치고 전환과 같다. 그것도 팔고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수에 동함치고 앞에 1항에 동의에 동함쳤죠. 그러니까 요걸 읽었어요. 교체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교체했거나 아니면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매수했다는 전제하에 그 부속물을 어떻게 한다? 팔고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동의나 매수를 하지 않은 부속물은 팔고 나갈 수가 없고 그리고 기간 만료 전에 중간에 끝나는 사람도 팔고 나갈 수가 없고 뭐 이렇게 그렇게 법전으로 그냥 정리를 합시다. 우리 책에는 그 요건에 그런 말이 안 나있다. 그지?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디귿 보세요. 디귿. 부속 매수청구는 임대차 종료 시에 인정되지만 줄을 칩니다.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되었다면 종료입니까? 중간입니까? 중간에 끝난 거죠. 순조롭게 끝난 게 아니죠. 그때는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매수 청구 행사의 효과 줄치고 요거는 행성권만 동그라미 치면 돼. 행성권이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었고 재무불이행이 없다는 전제하에 동매부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주유기를 사세요 하면 임대인의 선택권이 있어 없어? 없고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버린다. 왜? 그거는 청구권이다, 성질이 행성권이다. 행성권이다. 행성권. 그러니까 표현은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청구권이 아닙니다. 성질이 행성권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사세요 하면 임대인은 자동적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버려요. 선택권이 없어. 사야 돼. 그래서 밑에 좀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경우와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 다음 내려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 요거는 토지 임대차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토지 임대차. 건물 임대차가 아니고 토지 임대차. 갑의 토지를 어리 임대차로 빌렸어. 그러면 그 위에 건물을 지었고 한 10년 빌려주게 됐습니다. 근데 10년 기간이 만료가 된 거예요. 만료가 되면 임차인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건물을, 토지를 사용하기 싫으면 뭐야? 건물을 철거하고 또 땅 돌려주고 나가면 될 것이고. 근데 계속 건물을 사용하고 싶다. 그럼 뭐야? 임대인을 상대로 땅을 한 번 더 빌려주세요. 이렇게 갱신을 청구합시다. 다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라고? 기간이 만료가 돼야 되고 지상시설물이 현존하고 있어야 돼. 만료가 돼야 돼. 중간에 끝나면 안 됩니다. 기간이 만기가 돼야 끝나야 되고 지상시설물이 현존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갱신을 청구하시다. 갱신을 청구하시다.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청구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갱신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야. 갱신을 해주면 계속 그냥 토지를 사용하면 되니까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뭐랬다고? 더 이상 땅을 못 빌려줍니다. 라고 거절을 해버렸다고. 거절을 했을 때 임차인이 뭘 한다고? 그렇다면 당신 땅 위에 있는 내 건물을 사세요. 이렇게 지상물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아. 말은 청구인데 성질이 뭐다? 성질이 행성권이기 때문에 사세요 이라면 임대인의 선택권이 있어 없어? 없어.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그냥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버린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줄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갱거지 이렇게 외울 거예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성질이 뭐다? 동매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요건이 어떻게 된다? 갱거지. 딱 외워놓으면 편하겠죠. 똑같아 구조가. 갱거지. 요까지만 보시면 되겠죠. 15페이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가 나있죠. 양도, 전대. 이거는 하나만 똑바로 보시면 돼. 구조가 양도하고 전대가 구조가 똑같습니다. 양도는 무슨 말이죠? 임차권을 팔아버리면 내리 생각하면 되고, 전대는 무슨 말이죠? 앞으로 이 전자가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 많이 쓰는 말로 전대차, 또 전전세 이런 말 쓰죠. 이 전이란 말이 다시 한 번 더 이런 뜻이야. 빌린 것을 다시 한 번 더 빌려준다. 이게 전전세 이런 겁니다. 전대, 전전세. 전대가 뭐. 자, 볼까요? 자, 갑의 건물을 임대차 계약을 맺고 3년 기간 동안 보증금 1억에 월 100만 원씩 차임을 지급기로 했다. 그런데 임차인이 1년 후에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다. 건물은 부산에 있는 거야. 그럼 임차인은 가장 급속한 뭐죠? 기간이 지금 2년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임대인이 보증금 돌려줄까 안 돌려줄까? 보증금 안 돌려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 보증금 1억을 회수해서 나가야 되겠죠? 그 회수하는 방법이 요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제3자 병한테 뭘 할 수 있다? 팔고 나갈 수도 있고 양도할 수도 있고 또 내 책임하에 전대차 계약을 맺고 다시 한 번 더
빌려줄 수도 있고 이게 양도전대예요. 근데 임차권은 물건이다, 채권이다.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약한 권리, 강한 권리. 약한 권리야.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양도전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규정하는 거예요. 이게 전세권하고 다르죠. 그지?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양도나 전세를 할 때 동의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동의 받을 필요 없죠. 근데 임대차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동의를 안 받고 양도전대를 한 거죠. 그걸 뭐라 하죠? 무단 양도전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의를 받고 순조롭게 한 거는 다툼이 없으니까 시험에 별 문제 될 게 없고 동의를 안 받고 양도전대를 했다면 이때 3자 간의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동의입니다. 우리 판례가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 동의는 대항 요건이지 효력 요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효력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를 안 받고 무단 양도를 전대를 하더라도 빌려준 전대인과 빌린 사람이 뭐라 합니까? 전차인이라면 되겠죠?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요 양도 전대차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임대차는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동의 없는 양도 전대는 무효다 이러면 틀린 점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효력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를 안 받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효력은 그대로 유효로 인정됩니다. 된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서 보증금 1억에 월 100만 원씩 차임을 지급하고 남은 기간 몇 년? 2년간 전차인이 그 건물을 사용하기로 이제 두 사람이 합의를 하고 이제 건물을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전차인이 점유하면서 그 건물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임대인이 와가지고 전차인 보고 네가 무슨 근거로 내 건물을 사용하고 있냐 나가라 했을 때 전차인이 이 전대차 계약은 유효니까 못 나갑니다 라고 대항을 한다 못 한다? 대항을 못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아까 동의는 무슨 요건이다? 대항 요건이잖아. 근데 대항 요건을 갖췄어 못 갖췄어? 동의를 못 받았으니까 대항 요건이 없는 거, 대항 요건을 못 갖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항 요건이 못 갖췄으니까 대항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나가라 이러면 뭐야? 쫓겨나야 돼. 그러니까 전차인의 지위가 안정, 불안정? 불안정하겠죠. 그래서 전차인의 지위 안정을 위해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줄 의무를 집니다. 동의를 얻어줄 의무를 지고 만약에 동의를 얻어주지 못하면 전차인은 이 전대차 계약을 담보 책임으로서 해지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쭉 따라가면 되겠죠. 이 부분 동의 부분 잘 보셔야 되니까 동의를 안 받은 양도전대도 유효다 무효다? 유효인데 소유자에게는 대항을 한다 못 한다? 대항 요건을 못 갖추었기 때문에 대항을 못 한다. 그러니까 저 두 사람 사이에서는 유효인데 그 유효인 전차권을 가지고 주인한테는 이긴다 못 이긴다? 주인한테는 못 이긴다는 뜻이죠. 나가라 이러면 나가야 된다. 임대인한테 이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동의 없음을 이유로 임대인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면 나가라 해지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요즘처럼 또 임대차 시장이 안 좋으면 뭐야? 쫓아내 본들은 별 쫓아볼 수가 없으면 뭐야? 참을 수밖에 없죠. 참고 해지하지 않고 계속 임대료 100만 원 주라 이렇게 차임을 청구할 수도 있고 요 둘 중 한 개를 누가 선택한다고? 임대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 동의 없는 양도전대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입니다. 요 두 사람 사이에서는 임대차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임대차 관계는 없죠. 그지? 근데 임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이 전차인의 점유는 적법 점유야 불법 점유야? 내 동의도 없이 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불법 점유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전차인의 그 불법 점유를 문제 삼아서 건물을 나에게로 바로 돌려달라. 직접 방안을 청구할 수 있냐 하는 거하고 손해배상해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문제되는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 해지를 한 경우하고 안 한 경우를 나눠가지고 그래서
해지를 한 경우에는 되고 해지를 안 한 경우에는 안 되고 똑같아. 해지를 한 경우에는 되고 해지를 안 한 경우에는 안 된다. 이렇게 공식을 알고 있으면 돼.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자, 왜 그러냐 봅시다. 해지를 한 경우에는 임차권이 죽어서 살았어. 임차권이 해지가 되면 임차권이 소멸할 거 아닙니까? 소멸하면 사용 수익권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임대인한테 돌아가겠죠, 이제? 우리에게 임대차를 냈다는 사용 수익권을 넘겨줬다 이 말 아니야. 근데 해지가 돼버리면 사용 수익권이 돌아올 거 아니야. 돌아와 버리니까 임대인은 전차인을 보고 뭘 한다. 직접 내한테로 돌려주고 나가라 이렇게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해지가 안 된 경우에는 임차권이 그대로 살아있죠. 살아있으니까 사용 수익권이 누구한테 있다? 을에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갑은 병 보고 건물을 내한테로 돌려달라, 을에게로 돌려달라. 을에게로 돌려주라 이렇게 해야지. 내한테로 돌려달라 이렇게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죠. 알아듣겠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해지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가 소멸해버렸죠? 소멸했으니까 당장 이분들부터 자인 100만 원이 들어와 안 들어와? 임대료 100만 원이 갑한테 안 들어올 거 아니야. 안 들어오는데 건물은 누가 사용하고 있다? 병이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임대인은 당연히 병을 보고 매달 100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손해배상하세요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지를 안 한 경우에는 임차권이 살아있죠. 살아있으니까 기분은 나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매달 100만 원씩 돈을 받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손해가 있어 없어? 기분은 나쁘지만 손해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죠. 구별을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걸 시험장에서 막 일일이 찌 맞추고 하기 힘드니까 딱 문제가 나오면 해지를 했다는 말이 있냐 없냐고만 찾으면 돼. 해지했다는 말이 있으면 뭐 다 할 수 있는 거고 해지했다는 말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직접 반환도 안 되는 거고 손해배상도 안 되는 거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오늘은 요 그림을 오늘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요 그림이 중요한 그림이에요. 요 그림. 자 이제 책을 한번 봅시다. 그 495페이지 의의가 나와 있죠. 양도하고 동안에 이번에 전대하고 이제 개념을 잡는 건데 양도는 뭡니까? 임차권을 팔아버린다 이 말 아닙니까? 넘겨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임차권을 을이 병에게 양도했다는 것은 팔아버리고 돈 받아서 집 나가고 을의 자리에 누가 대신 들어갔다? 병이 대신 들어갔다 이런 뜻이야. 이게 양도입니다. 양도. 그래서 둘째 줄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관계에서 벗어나고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 임대차 관계가 계속된다. 팔고 나갔으니까. 임차권은 완전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대에 내려왔어요. 전대는 뭡니까? 임차권이 빠져나갔다 그대로 있다. 임차인은 그대로 있고 자신의 책임하에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남은 기간 동안 다시 한 번 더 빌려준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빌려준다. 이게 저번에 우리가 복대리하고 구조가 똑같아. 모자관계입니다. 모자관계. 을의 임차권을 기반으로 새로운 임차권이 하나 더 생겨야 되는 뜻입니다. 임차권이 몇 개? 2개인데 그림이 이렇게 되죠. 을의 임차권을 기반으로 해서 병이라는 임차권자 한 개 더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반이 되는 것은 뭐야? 모권이고 그로부터 파생된 것은 자권이고 따라서 자식은 부모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니 기간도 남은 2년을 초과하면 안 되고 보증금이나 차임도 기존의 임차권을 초과하면 안 되고 나중에 임차권이 소멸하면 어떻게 될까? 소멸하면 자식도 따라 소멸하고 그리고 자식이 잘못하면 누구도 책임져? 부모도 함께 책임지고 그래서 전차인이 사용하는 동안에 건물에 피해를 끼쳤다. 그러면 전차인만 책임을 진다. 임차인도 책임을 진다. 임차인도 함께 책임을 지고 이게 무슨 관계야? 모자관계라니까. 이건 주종관계 아니야. 모자관계. 복대리 총체에서 배웠죠. 그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그게 전대차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전대차. 제3절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사용케 하는 것이 전대다. 다시 한 번 더 빌려줬다. 넘어가고. 근데 양도나 전대를 할 때 내 마음대로 한다. 동의를 받도록 한다.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동안 1번 임차인이 줄을 쳐.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줄치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동의는 대항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다. 대항 요건이지. 효력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를 얻지 않은 양도 전대도 효력은 있다 없다. 효력은 있다 했죠? 효력은 있다. 그래서 그 내려가서 니은을 한번 보세요. 니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를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케 한 경우에 제3자는 임차권의 양수 또는 전차를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래 되죠. 그러니까 을과 병 사이의 양도 전대차 계약은
동의 없는 무단양도전대를 하더라도 효력은 있는 거예요. 효력은 있는데 임대인에게 뭘 못한다? 대항을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대항을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들은 지금 볼 필요 없고 바로 넘어서 497페이지 양도의 효과. 그것도 1번은 크게 볼 필요 없고 2번만 보면 오늘은 2번이 중요한 거예요. 동안 2번.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줄치고 무슨 양도? 무단양도죠. 그래서 기억 내려가서 동의 없는 임차권을 양도를 한 경우라도 줄을 쳐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 채권적 흐름은 발생하여 말이 어려워요. 그냥 유효다 이러면 돼. 유효입니다. 채권적 흐름 발생하여 유효돼 있죠? 유효다. 유효인데 이 임차권은 이 전대차는 전차인이 권리는 채권적 효력이라는 것은 채권은 절대권, 상대권. 채권적 효력이라는 것은 상대권, 상대적 효력밖에 없다. 그 말은 저거 두 사람 사이,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있으면 효력이 있다를 지금 채권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저거 두 사람 사이에 있으면 유효지. 제3자인 임대인에게는 그 유효인 전대차 계약을 가지고 대항을 한다 뭐 한다. 대항을 못 한다 이런 뜻이야. 그게 채권적 효력이란 말이야. 뜻입니다.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항을 못하기 때문에 그 밑에 줄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하여 629조 1항이 요구되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니은. 그러나 저 두 사람 사이 유효지만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줄치고 쭉 가서 밑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즉 임대인에는 대항할 수 없다 돼 있죠. 그거까지 본 거예요. 저 둘은 유효지만 임대인은 대항을 못하니까 쫓겨내야 되고 불안하니까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진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것까지 보시고 그 밑에 띄은 리얼은 판례는 안 받아야 됩니다. 지금 안 봅니다. 난줄 천천히 보시면 돼요. 넘어와서 넘어가서가 아니고 497페이지를 다시 돌아가서 리얼을 제일 밑에 리얼을 한번 봅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끊어주고 해지를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해지를 안 했죠. 해지를 안 하면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고 X는 X다 이랬죠? O는 O고 여전히 차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줄, 셋째 줄 불법 점유를 이유로 뭐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그럼 반대로 해지를 하면 어떻게 될까? 해지를 하면 직접 반환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반대로 해석하면 요 이야기를 리얼이. 그 다음에 밑에 전대도 마찬가지 동의를 얻은 경우 얻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동의를 얻은 경우는 천천히 보시고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는 금방 본 거하고 똑같습니다. 요거하고 구조가 똑같다고 양도전대. 그래서 501페이지 넘어가면 제일 밑에 동아리 이번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돼 있죠. 무단전대. 무단전대는 아까 뭐하고 똑같다? 무단양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미연 두 개만 적어놓은 거예요. 지금 짤막하게 적어놨는데 거기에 요 그림이 다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요 그림이. 그러니까 양도전대를 공부할 때 지금 그러니까 양도를 봤죠, 그죠? 무단양도하고 무단전대처는 내용이 같다, 다르다. 같기 때문에 두 개를 중언부언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말만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서 보증금 하는 걸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넘어서 504페이지 임대차 종료 돼 있죠, 그죠? 종료 요것도 크게 나누면 3개예요. 존속기간의 만료, 그건 뭐 심하게 크게 관계없겠죠, 그죠? 기간 3년 이하에 끝났다고 하면 임대차 어떻게 돼? 소멸하겠죠. 그 다음에 해지 통보 이것도 아까 봤다, 그죠? 임대차에서 기간 안 정한 거예요. 그럼 임대차는 재단 기간이 없기 때문에 양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하면 임대인이 하면 6개월, 임차인이 통보하면 한 달, 목적물이 동산일 때는 5일, 아까 6일로 이야기했죠. 그걸 그대로 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서 한번 해지. 해지란 것은 뭐 중간에 잘못해서 쫓겨나가는 사람들인데 요거는 그냥 애울 필요가 없어요. 그건 뭐 안 봐도 관계없고.
그래서 굳이 이제 봐야 된다면 504조를 다시 한번 봅시다. 504페이지. 504페이지 보면 해지 통고돼 있죠? 해지 통고 옆에다 가로 열고 6.15 한번 적어볼까? 타이틀 옆에다 6.15 이렇게 적어봐. 504페이지 제일 밑에 양가로 2번. 해지 통고 옆에다가 6.15 이렇게 적어. 자, 바로 끝나요? 6개월 뒤에 끝나요? 6개월, 한 달, 5일 뒤에 끝난다 이 말이죠? 바로 안 끝나는 거야. 근데 양가로서 한번 해지돼 있죠? 해지 옆에다 적어. 적시소멸 이렇게 적어. 적시소멸. 요거는 6.15가 안 통하는 거예요. 적시소멸하는 거예요. 그럼 차이점이 뭐냐? 해지 통고로 인해서 끝날 때는 크게 내 잘못이 있다 없다? 크게 내 잘못이 없으니까 임차인으로 하여금 충분히 준비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6.15예요. 6.15. 기간 안 정했는데 갑자기 임대인 나가라 이러면 임차인이 뭐예요? 언제 어디로 나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통고를 받은 날부터 임차인이 몇 개월, 6개월 동안 이사 나갈 집을 구해가지고 천천히 나가도 좋다. 이거 6개월 배려해준단 말이야. 근데 임차인 자기가 나가겠다 했을 때는 뭐야? 무슨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한 달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러면 컴퓨터를 빌렸는데 기간 안 정했다. 동산이죠, 그지? 동산은 뭐 준비 기간이 크게 필요 없죠. 5일만 주는 거예요. 5일 동안 뭐 백업하고 이래가지고 자로 딱 복사해놓고 이제 컴퓨터 돌려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6.15도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양가로서 한 번에 해지 통고가 아니고 해지 청구야. 그거는 즉시 끝나는 거야. 왜 즉시 끝날까? 임차인 잘했어, 잘못했어? 잘못해서 쫓겨나가는 거야. 쫓겨나기 때문에 배려해준다, 안 해준다. 준비기간 배려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차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굳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놓을 거야. 다음 중 성질이 다른 것, 소멸 사유 중 성질이 다른 것은 이란 뭐야? 6.15가 지나야 끝나는 경우하고 즉시 끝나는 경우 요거는 구별하면 돼. 그래서 6.15가 지나야 끝나는 경우 세 가지죠, 그제? 그 보니까 양가리 동그라미 1번에 뭐가 나와 있노?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동그라미 2번은 뭐야? 해지권을 유보한 경우 되죠. 해지권을 보류했단 말이 되는 거야. 3년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특약을 맺기를 우리 애가 군대를 제대하면 그 상가 건물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해야 되니까 3년 되기 전이라도 나가라 하면 임차인이 뭐야? 나가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애가 군대 제대하고 그 건물을 사용할 필요성이 생기죠. 특약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거예요. 그때도 뭐야? 나가라 이런 거야. 6개월 뒤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해지 사유를 보류했단 말이죠. 유보한 경우죠. 그리고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는 경우. 이때도 파산 관제인이 재산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몇 개월 6.15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 말고 있으면 돼요. 그 세 가지는 6.15가 지나야 끝나고 그 나머지는 볼 필요 없죠. 즉시 끝나고. 즉시 끝나는 애울 필요가 없어요. 양이 많기 때문에. 한두 개의 사유가 아니죠. 양이 많습니다. 그 다음 넘어서 종료하면 이제 디치를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사람은 보증금 돌려주고 임대인은 보증금 돌려주고 임차인은 건물 돌려주고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 이러면 되겠죠. 그리고 뭐 팔고 나갈 수도 있고.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민법이 끝났고요. 민사특별법은 우리가 뭐 아쉽지만 기본 과정에서는 볼 수 없고 요건 나중에 우리가 3순환 때 한 볼 거예요. 2순환 때 그러니까 몇 달이고 5, 6, 7일 달인가? 석 달간 보는 그 시점에 꼼꼼하게 이제 민사특별법도 한번 보고 이러면 될 겁니다. 1, 2월 달도 민법까지만 보면 됩니다. 민법 보고 3, 4, 5 그 보면 3개월 동안 또 한 해도 하죠, 그지? 그때 이제 12주 할 때 특별법도 보고 이렇게 하면 돼요. 민법 잘 보시고 40문제 중에서 민법에서 몇 문제? 34문제, 특별법에서 6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법이 비중이 크니까 민법 열심히 보고 특별법은 민법이 충실하게 딱히 있으면 별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주택, 임대차, 상간티 이런 건데 한 문제만 법 한 개당 한 문제씩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고 1, 2월 달까지 민법을 열심히 하는 걸로 이렇게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입문과정은 이제 끝내는 걸로 하고 다음 주는 쉬고 1월 달 첫 주부터 또 하겠죠. 그럼 또 뭘 가져야 될까? 요체까지 와서 또 뭘 가져야 될까? 표 있죠, 그죠? 표 뭐 당사자, 목적어, 사부지 봤잖아. 그걸 또 처음부터 또 한다고. 또 아니고 그때는 좀 잘하셔야 돼. 잘해야 또 1월 달에 처음 온 신입생들이 와, 2달 빨리 온 사람들 대단하네 이렇게 할 때가 아니야. 그런데 어벙어벙 하고 있으면 뭐라 할까? 아이고 뭐 2달 늦게 와도 관계없네. 이러다 보면 별 재미가 없는 거야. 이제. 표를 내줘야지. 선배로서. 그지?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칩시다. 수고했습니다.